평범한 흰티의 화려한 변신. 안녕하세요, 행복서연입니다. 오늘은 잘 안 입는 흰티로 커플티를 만들어 보았어요. 평범한 흰티에 염색 물감으로 캘리그라피를 써서 만들었어요. 지금부터 평범한 티로 캘리그라피 커플티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문구를 넣고 싶은 공간을 정하고 종이를 크기에 맞게 잘라줄게요. 문구를 넣을 공간과 비슷한 모습으로 잘라주셔야 해요. 저는 주변 공간에 문구를 넣고 주머니에는 하트를 그릴 거예요. 문구는 내가 좋아하는 장소는 너의 옆자리.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이 부분을 남편 티에 적을 거예요. 잘라놓은 종이에 먼저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잘라놓은 종이에 써보는 것은 연습도 되고 구도를 잡아보는 의미도 있어요. 주변에 있는 종이를 사용해서 충분히 연습하고 모양을 잡아주세요. 아무래도 남자용 티가 더 크니까 좀 더 길다 싶은 쪽을 남자용 티에 써주시는 것이 좋아요. 마음에 드는 서체와 구도를 잡은 후에 티셔츠에 대보면서 소매로 시작 위치를 표시해 주시면 편해요. 등 뒤쪽까지 염색 물감이 스며들지 않도록 사이에 두꺼운 종이를 대줄게요. 혹시 약간 비치는 것을 보면서 작업하실 분들은 먼저 작업한 글씨 쓴 종이를 넣으셔도 됩니다. 빨아도 지워지지 않도록 패브릭 물감을 사용할 거예요. 패브릭 마카도 있지만 패브릭 물감이 훨씬 정교한 작업이 가능해요. 패브릭 물감은 일반 수채화 물감처럼 물에 타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천의 종류에 따라 번지는 정도와 느낌이 다 달라요. 그래서 시작 전에 글자를 쓸 위치에 점을 하나 살짝 찍어 보셔야 돼요. 섬유에 번지는 정도를 파악한 후에 글자를 쓰셔야 해요. 너무 번지지 않는 아주 살짝 뻑뻑한 정도가 실패 확률이 적어요. 섬유 위에 하는 작업은 먼저 살짝 쓰고 나서 붓을 여러 방향으로 터치해주면서 염색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섬유에는 미세한 구멍도 있고 얇은 털도 나와 있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시간이 지나도 예뻐요. 특히 면섬유는 쓰다가 물의 양이 많으면 쉽게 번져요. 놀라지 마시고 키친타올 등으로 살짝 눌러서 여분의 물을 흡수해주세요. 그리고 그 부분은 마를 때까지 추가로 건드리시면 안 돼요. 다른 부분을 작업하고 나서 충분히 말랐을 때 좀 더 걸쭉한 느낌의 물감으로 터치해 줄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섬유는 쉽게 번지니까 물을 너무 많이 섞지 마세요. 붓의 방향을 달리하면서 사이사이를 터치하며 꼼꼼하게 칠해주세요. 그래야 염색이 잘 되고 결과물이 오래도록 만족스러워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남편 티는 면 소재의 작업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골랐어요. 잠시 뒤에 작업할 제 티셔츠는 물이 늦게 스며드는 재질이에요. 지금 작업하는 남편 티셔츠처럼 면 섬유는 잘못하면 확 번질 수 있어서 조심조심 작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 중에 번지면 1번 키친타월 등으로 눌러서 여분의 물을 흡수해준다. 2번 마르고 나서 물을 적게 섞은 물감으로 터치해준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정성껏 작업해주면
깔끔하기도 하고 오래 지나도 잘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물을 많이 타서 한 번에 작업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면의 함량이 많으면 한 번에 확 번지고 눈물 납니다, 여러분. 제가 선택한 문구는 오글거림의 정도가 중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밖에 입고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이름이 들어간다거나 오글거림의 정도가 상인 것은 잠옷이나 둘만 있을 때 입을 용도로 좋겠죠? 교복 등의 단체복도 마찬가지고 유니폼 등도 실제로 그 집단에 대한 결속력을 강화시켜주는 심리적인 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커플 아이템도 착용하면 서로 더 가깝게 느껴지고 재미있는 이벤트도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언젠가 여행 갔을 때였어요. 남편이랑 커플티를 입고 있었거든요. 한참 입고 있다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제가 잠시 삐져가지고 모퉁이에 유치하게 숨어 있었는데 남편이 막 제 이름 부르면서 막 두리번거리면서 저를 찾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외국인 분이 저한테 다가와서 웃으시면서 저기서 너 찾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순간 처음 보는 사람이 어떻게 나랑 남편이 일행인 줄 알았을까 했는데 커다란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야옹이가 그려진 커플티를 입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상황이 너무 웃겨서 삐진 거를 중단하고 막 빵 터졌던 기억이 나네요. 캘리그라피 커플티를 만들 때 추천하고 싶은 것은 하나의 문장을 나눠서 쓰는 거예요. 둘이 함께 있을 때 완전한 문장이 완성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것처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끊고 너의 옆자리 이런 식으로요. 혹은 내가 무엇을 하든 그건 바로 널 위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합쳤을 때 하나의 문장이 되도록 좋아하는 문구를 둘로 나눠서 써보세요. 혹은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형식도 좋습니다. 앞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캘리그라피를 쓰실 때에는 글자를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다는 느낌으로 전체가 한 덩어리의 그림처럼 느껴지도록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캘리그라피에서는 원래의 글씨 쓸 때 획을 긋는 순서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색깔을 바꿔서 얇은 붓으로 같은 뜻의 영문을 써주는 구성도 예뻐요. 덧칠해서 염색해 줄 때는 붓끝으로 살짝살짝 점을 찍는다는 느낌으로 작업하면 가늘고 선명한 선을 표현할 수 있어요. 작은 글씨도 번지지 않을 정도로 물을 섞어서 사이사이의 결을 섬세하게 작업해 주세요. 먼저 작업한 글자들이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니까 될 수 있으면 손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옆에 물티슈도 한 장 준비해 두시면 좋아요. 혹시라도 손에 염색 물감이 묻어 있으면 옷을 만지게 되었을 때 오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옆에 물티슈를 두고 손을 닦으면서 작업하시는 것이 좋아요. 만약에 실수로 그런 참사가 생겼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하트나 별을 그려주세요. 이번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머니 부분에 하트를 그려줄게요.
커플티에는 하트가 빠질 수 없겠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섬유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채우는 거 잊지 마세요. 작업이 끝나고 잘 말린 후에 다리미로 열을 가해주면 좀 더 오래오래 안 지워져요. 다리미로 다려줄 때는 글자 위에 종이나 다른 천을 대고 다려주세요. 첫 번째로 번지기 쉬운 면섬유에서의 작업을 보여드렸어요. 이번에는 제 티셔츠를 작업할 거예요. 제 티셔츠는 좀 더 물이 잘 안 스며드는 느낌의 섬유예요. 처음에 잘라놓은 종이에 같은 방법으로 연습을 해주세요. 마음에 드는 서체와 구성이 나올 때까지 편하게 써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 옷이 아무래도 사이즈가 작으니까 문구를 좀 더 짧게 해주시고요. 종이의 크기는 내가 작업하고 싶은 부분만큼 최대한 딱 맞는 크기로 오려주시는 것이 좋아요. 작은 글씨를 쓸 때에는 좀 더 얇은 붓을 사용해주세요. 종이에 연습하는 붓과 실제 염색 물감으로 티셔츠에 쓰는 붓을 같은 것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습 종이를 대보고 내가 원하는 구성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연습한 종이를 옆에 놓고 티셔츠의 앞면과 뒷면 사이에 두꺼운 종이를 끼워줄게요. 옷감이 비치는 소재라면 연습한 종이도 끼워서 비치는 것을 보면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옷이니까 내부가 비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연습한 종이를 옆에다 주고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으실 거예요. 지금 작업하는 티셔츠는 앞에 것보다 물이 잘 스며들지 않는 천이에요. 보통 여성용 부드러운 느낌의 티셔츠가 이런 느낌이 많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잘 번지지는 않는데 물이 스며드는 시간이 좀 더 걸려요. 이 경우에는 앞에 면 섬유보다 물감에 물을 좀 더 많이 섞어주시면 편해요. 앞에 면 섬유는 물을 많이 섞으면 확 번지는 느낌이고요. 면이 아닌 대부분은 물을 좀 더 섞고 붓터치를 해주면서 흡수시키면 됩니다. 처음에 붓터치를 하면 작은 물방울들이 살짝 옷감 위에 동동 떠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처음 붓터치로는 라인을 잡아주시고 추가로 섬세하게 붓터치를 하면서 염색 물감을 흡수시켜주면 됩니다. 패브릭 물감은 한 번에 너무 많이 짜놓으면 생각보다 금방 굳어버려요. 필요한 양만큼 조금씩 추가하면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만의 문구, 소중한 사람의 이니셜 등을 넣을 수 있으니까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선물용으로도 좋아요. 혹은 소중한 사람과 함께 서로의 것을 만들어주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재미있고 좋은 방법이에요. 글씨나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상황이라도 재미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추상화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꼭 커플용 아이템이 아니더라도 부모님께 정성 어린 선물을 해보시는 것도 좋더라고요. 저는 앞치마랑 천가방에 문구를 써서
부모님들 선물로도 드렸었는데요. 직접 작업한 거라고 말씀드리니까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커플티니까 같은 느낌으로 작업을 할 거예요. 앞에서 작업한 남편 티와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다른 색으로 작게 영문을 넣어볼게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처음에 쓸 때는 라인을 잡아주고 그 다음부터 붓터치를 하면서 뚜렷하게 만들고 흡수시켜 줄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자를 쓸 때 원래 회계 방향과 상관없이 편하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종이에 작은 글자를 쓸 때 사용했던 동일한 붓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작은 글자를 작업할 때 염색 물감을 흡수시킬 때는 붓끝으로 콩콩콩 찍는 느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꼭 기억하세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너의 옆자리. 이 말이 진짜 공감되는 게 막 아무리 예쁜 꽃이 피어있고 예쁜 하얀 눈이 내리고 막 진짜 멋있는 장소라도 소중한 사람이 옆에 없으면 아름다운 장소가 막 더 외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중한 사람이 있는 집이 그 어떤 되궐보다 편하고 좋은 거 아닐까요? 이렇게 정성껏 편지를 쓰듯 커플 아이템을 만들어서 선물할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것.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죠. 오늘은 저보다 강도가 강한 오글거리는 멘트에도 용기 내서 도전해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캘리그라피를 쓸 때에는 글자를 끼워 넣는 느낌으로 전체가 한 덩어리처럼 보이도록 작업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커플티니까 느낌표 아래쪽도 기분 좋게 하트로 처리해 볼게요. 커플티니까 전체적인 느낌의 통일을 주기 위해서 남편 티에 했던 것처럼 주머니에도 똑같이 하트를 그려볼게요. 앞에 면 티셔츠와 달리 물의 흡수가 느린 부드러운 재질의 티라서 하트도 물을 좀 더 많이 섞어주고 작업하시는 것이 편해요. 이런 비슷한 느낌의 나눠 쓰기 좋은 문구를 몇 가지 더 추천드려 볼게요. 사랑은 길을 찾아낸다. 행복은 가까이에 있어요. 함께라서 행복해요. 이런 것들이 커플티에 어울리는 나눠 쓰기 좋은 문구예요. 혹시 커플티 용도가 아니라면 명언 같은 것도 좋은 문구들이 많아요. 혹은 간단하게 기존에 있는 티셔츠에 간단하게 막 이니셜이나 사인 같은 거를 넣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제 세상에서 하나뿐인 커플티가 완성되었어요. 저는 이거 보고 기뻐할 남편을 생각하며 한쪽 옆에 걸어두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문구를 선택할지 궁금해지네요. 좋아요랑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랑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랑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